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산발하고 행포. 산발하고 행포. 나가면 안 돼. 여기서 다 버려.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끊으라. 가짜 인권, 가짜 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끊으라.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 공개되면 빨리 보내주세요. 빨갱이 문재인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끊으라. 가짜 인권을 주장하고 가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던져서 이른바 신발 열사로 널리 알려진 정창옥 씨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창옥 씨가 재판을 받는 이유는 그 이후에 8.15 집회 때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참석했고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경찰과 함께 이 몸씨름을 하는 과정에 경찰을 폭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가 돼서 석방되는 시점인데 바로 석방되기 직전에 법원에서 또 다른 혐의로 구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 다른 혐의라는 게 바로 모욕죄입니다. 모욕. 그러니까 이 모욕죄는 극히 구속이 안 되는, 구속이 어려운 혐의인데 이 모욕죄를 적용해서 폭행도 아닌 모욕죄를 적용해서 정창옥 씨를 다시 6개월 더 구속 연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모욕죄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일방적으로 모욕죄를 적용을 해서 구속을 했다는데 이 모욕죄가 바로 과거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 혐의 관련돼서 이 재판을 함께 받고 있었는데 이 세월호 유가족 관련해서 혐의를 인정해서 모욕을 했다 하면서 이제 구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창옥 씨가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관련해서는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풀려나게 되는데 이제 다른 혐의로 판사가 일방적으로 적용을 해서 또 구속을 한 것입니다. 이걸 놓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를 놓고 억지로 지금 보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창옥 씨의 구속기간은 당초 6개월에서 6개월이 더 연장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이 영장 청구도 안 했는데, 검사가 영장 청구도 안 했는데 판사가 직권으로 게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모욕죄를 적용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를 두고서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판결을 내는 것이 아닌가, 알아서 기는 판결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창옥 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혁재 부장판사. 이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 씨의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정 씨가 세월호 유족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합니다. 구속 사유는 정 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정창옥 씨는 세 가지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작년 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국회에서 문재인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 재판을 받아왔고, 또 작년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한 혐의, 집시법 위반 등이었다고 합니다. 자, 정 씨는 작년 7월 문 대통령에 대한 신발 투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한 달 뒤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했던 혐의로 구속돼서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문재인에게 신발을 던졌을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서, 경호원들에 의해서 검거되는 과정에 넘어져서 이 팔을 한쪽 다쳤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8월 15일 날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경찰을 폭행했다 하는 혐의로 체포됐는데 본인은 줄곧 경찰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맞은 사람이 있다. 거기서 이제 집회를 진압하러 온 이런 그 청경이라고 그러나요?
기동계 소속의 경찰이 폭행을 당했다 이러는데 당했다고 하면서도 사진을 찍었거나 동영상을 찍은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그 옆에 동료들이 맞았다 하는 것을 봤다, 맞는 것을 봤다 하는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니까 특수관계인들이기 때문에 증언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정창욱 씨는 줄곧 폭행한 적이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폭행한 죄로 해서 구속이 됐고 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다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했다 하는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납득이 어려운 결정이다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모욕죄로 구속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대검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을 모두 합친 명예범죄로 구속된 경우도 16,569건 가운데 구속된 경우가 15건, 0.09%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죄도 아니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모두 합친 명예범죄로 구속된 경우가 0.09%인데 지금 정창욱 씨가 여기에 해당돼서 또다시 구속됐다는 것입니다. 자,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창욱 씨의 경우 법원은 그의 모욕죄가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도망의 염려라는 것 역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 등을 돌보며 비영리 단체와 북한 인권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정 씨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서울집에 있고 그리고 아들이 사는 경기도 안산 집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가 일정한 겁니다. 그와 청소년 비영리 단체를 함께 운영하는 전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창욱 씨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해 협조를 했고 주거도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7월 당시에 김진철 서울 남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발 투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 인사들은 정 씨가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죽어도 일정한 사람이 모욕죄로 추가로 구속됐을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신부장 판사는 이에 대해서 이 기사를 쓴 조선일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재판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는 구속영장을 그것도 모욕이라는 아주 0.09% 이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했다. 자, 대통령의 판사인가 대통령의 법원인가 하고 강하게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면 대통령 신발 투척에 대한 개심죄가 적용이 돼서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가 지금 심기 재판, 심기 경호, 심기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은 이 권력에 저항했다가는 백주대낮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마치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민주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빨리 석방하라 촉구했습니다. 수지 여사 심각하게 민주화를 우려한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와 민주화 파괴입니다. 민주주의 말살 아닌가. 곳곳에서 소리 없이 힘이 없는 사람들, 자기 진영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직 대통령에서부터 공직자, 수많은 공직자, 그리고 신발 열사까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졸한 이 보복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슴이 먹먹한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연수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 자리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다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감옥으로 가서
1년 넘는 세월의 고통을 보내고 오늘 4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날 이 자리에 모인 수십만의 국민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탄핵 무효! 아직도 이 자리에는 20만, 30만, 아니 100만의 우리 애국 국민들이 외치는 그 목소리가 그대로인데, 그날 이 자리에서 우리 곁을 떠나가신 김혜수 열사님, 김한식 열사님, 김주빈 열사님, 이정남 열사님, 죄송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열사분들이 보여주신 그 애국심 하나, 나라가 망가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4년 만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저 실정을 보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엉터리 같은 정권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로 지금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7년 3월 10일 저 엉터리 국회로부터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외칠 때 제발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꼴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외쳤던 그 목소리를 마다한 채 지금 문재인 정권의 4년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켜야 될 문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드디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다스리고 나라의 법의 건강한 골격을 세워야 될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들이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을 파괴하다 못해서 아예 대한민국 전체를 송두리째 붉은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아주 작당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간 그렇게 아스팔트 위에서 외쳐왔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은 지난 4년간의 재판 속에서 모두가 진실로 밝혀졌고, 그 탄핵 무효를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했던 이 좌파 정권의 민낯도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촛불 집회에 도안해동을 해서 국민의힘 62적이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앞장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네 분의 열사, 그분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길바닥에 나와서 오늘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건만, 그들은 이 네 분의 열사에 대한 고마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아무것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표만 훔쳐가는 표도둑 놈들이 지금 또다시 국민들에게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할 짓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외치겠습니까? 이 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망가져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치가 얼마나 망가져야 국민이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는 애국심 하나 발휘하지 못했던 저 좌파들 쓰레기들이 길바닥에 모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뒤로 물러서면서 왜 애국 국민들이 몇몇이 모여서 대한민국에 망가져가는 저 법치를 살려달라는데 왜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것입니까? 네 분의 열사와 그 뒤에 돌아가신 또 한 분의 열사, 그리고 당시 이 자리에서 부상을 당한 60명의 부상자들까지 도대체 이 정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저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말아먹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죽이겠다고 나선 것도 아닌데 오로지 잘못돼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망가져가는 저 헌법과 법치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겠다는데 이게 죄가 된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공산주의입니까? 아니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2017년 3월 10일 지금도 생생한 그 열사들의 목소리가 이곳에 쟁쟁한데 아직도 우리는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헌법 파괴는 드디어 대한민국 검찰을 공중분해시키고 저그들이 저지른 온갖 불법들을 한순간에 뭉개버리겠다고 하는 이 자랑무도한 독재 정권을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국민 여러분, 얼마나 애국 국민들이 더 죽고 얼마나 애국 국민들이 더 많이 다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를 보려고 피땀 흘려 일하고 우리가 이런 나라를 보려고 목숨 바쳐서 군 생활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좌파 정권 4년 만에 나라가 이리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곳곳이 망가진 나라야 리모델링하고 보수공사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지만 한국가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치가 망가져서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는 이 시점까지 왔는데 왜 국민들은 그냥 있습니까? 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탄압을 하고 있는데도 젊은 청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까?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켜온 우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바로 2017년 4년 전 3월 10일 이 자리에서 탄핵무역을 외치다 목숨을 하늘나라에 바치신 우리 네 분의 애국 열사분들,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저 대도하는 주사파 30만 때문에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을 몇 년째 보내고 있어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혹자는 답답해서 말을 하면 선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 죄 없는 저를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은 감옥으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죄가 없으니까 얼토당토 않는 죄를 만들어서 재판 1년 넘게 하다가 콩밥 먹이고 내려보냈습니다. 나라가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연약한 여자 대통령이라도 불법 탄핵 안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건만 대한민국의 거잘난 법조인들, 거잘난 지식인들, 거잘난 정치인들 누구 하나 그늘 떠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참담하게 망가진 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십시오. 어제는 우리 삼촌이 가게문을 닫았고 오늘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가게문을 닫고 내일은 내가 좋아하던 친구가 가게문을 닫고 내가 한동안 몸을 담았던 그 기업이 문을 닫고 모두가 길거리로 남게 생겼습니다. 157만 명의 실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줄폐업,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보다 더한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리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저 썩어 빠진 300명의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잘 살고 떵떵거리는 부자들과 그리고 지잘났다고 한때는 장관을 지는 이 수석을 지는 데 있던 이런 인간들의 무관심이 결국은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2017년 3월 10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라를 말아먹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잘못되어가고 있는 저 엉터리 불법 탄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은 기획 탄핵이자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짜고 말아먹은 이 자랑무도한 현실을 우리는 목소리로 고발했던 겁니다. 우리 손에는 아무도 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맨손에 임 하나 달랑 들고 탄핵무효를 외치고 탄핵무효를 외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가신 네 분의 열사 60여 명이 넘는 부상자를 위해서 이 나라는 무엇을 했고 대한민국 정치는 무엇을 했습니까? 저를 감옥에 영원히 가둘 생각으로 제게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걸어서 10년 20년 감옥에 못 나오게 했겠지만 결국은 진실이 이겨서 법적 투쟁에서 이날 돌아가신 분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경찰이 죄가 됐다고 법적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용 전직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려고 했습니까? 이런 썩어퍼진 대한민국을 버리고 우리가 목숨을 바쳤습니까? 국회의원 뺐지만 달면 고관 대적이 돼서 뭔가는 한자리 하면 세상을 다 주름잡을 같은 이 엉터리들을 우리의 손으로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올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은 토론을 떠셔야 합니다. 나라가 이토록 망가지고 헌법이 파괴되고 감염병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이런 개같은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법을 움직이는 자를, 권력을 갖고 있는 자를, 그리고 국민을 보살피지 않는 자흉악무도한 위정자들의 현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러워 몰아넣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기업하는 사람이 결국은 문을 닫고 노숙주가 되는 오늘 현실을 보면서 아,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이제 6월이 지나가면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게 될 겁니다. 망하는 순수만 좀 다를 뿐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일어나십시오. 제발 외치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을 망치지 말라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지 말라고 외치십시오. 그래야만 이토록 망가진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 구하는데 너나가 어디 있고 경찰과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운 만큼, 가진 만큼, 누린 만큼 이제 우리가 아닌 그들이 대한민국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2017년 3월 10일 이 자리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다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네 분의 열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당신들이 그렇게 붙잡고 견디고자 했던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그 결과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열사 명복을 빌면서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얼마 전 유정화 변호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장님, 우리 법조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알아보기 편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해줄 수 있으시겠냐고 제가 정말 기다리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저희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슴진 그 의리를 우리 행동할 수 있는 40대 50대 초반 정도의 실제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저희들이 시도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곳에 박주현 변호사를 비롯해서 다른 변호사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이제 그 몇 안 되는 젊은 변호사들이지만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문제를 다른 법조인들과 공론화를 시도하려 합니다. 오늘 지금 제 뒤에는 이정남 열사님의 아드님이 와 계십니다. 아침에
울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변호사들이 본인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처해전이 이른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기 탄핵, 그리고 침묵했던 위장 우파들의 거기서 시작된 것이라고 그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남아있는, 살아남은 우리들이 이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민종훈 사무총장님께서 이 아스팔트 바닥에 맏형이라고 그러고 저는 막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막내가 20, 30대 젊은 정말 젊은 층들의 생태계를 마련해 주고자 지금 그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포럼 시작의 공동대표 이효령양을 이들이 우리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작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자유대한호국당 붕어소녀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청년포럼 시작 공동대표 이효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수식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침묵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나 정말 수없이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사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들께 혼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발언 형식이 아닌 편지 형식의 글을 썼습니다. 부디 제 편지가 3.10 안국항쟁에서 숭고한 희생을 거두신 이정남, 김혜수, 김완식, 김주빈 열사님들께 닿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들께서 눈을 감으신 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감염병 방역이라는 이유로 마스크는 우리의 삶의 필수 조건이 되었고 또 친구들과 가족들과 즐기던 즐거운 외부 활동이 사치가 되었습니다. 천정부지 오르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정말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직히 열심히 묵묵히 살던 사람들의 모습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아무것도 모르던 고등학생이었던 저 또한 시간이 흘러 사회초년생으로서 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현실에 좌절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꿈이 가득했던 저는 국민은 안정에도 없는 문정부의 폭정으로 인해 현실과 타협하기도 버거워져 눈물을 흘리며 한숨이 가득한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안국항쟁 그날 당신들의 마지막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신호에 빠져 눈물을 쏟아내시던 어머니는 어떻게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지키고 지팡이가 되어줘야 하는 경찰들이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국민을 탄압하는데 앞장설 수 있냐? 과잉 진압으로 무고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냐? 우리나라의 법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한참 한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렸던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잘못된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폭풍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 모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당신의 아들, 딸들이 행복을 위해 그 날에 그 자리에 계셨음을 이제야 절실히 느낍니다. 그 당시 청년들에게 손잡아달라 하셨을 때 사육장으로 만들고자 당신들의 뜻을 당신들을 잊지 말아야 함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당신들의 큰 뜻을 다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나 작고
당신들의 발걸음을 따라가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탄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의 뜻을 드러냈다가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에 대해 매일 걱정을 합니다. 나약한 마음에 눈을 질끈 감아버릴까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이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문재인 정부 하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일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탄압이 무서워 어떻게 될까가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은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당신들께서 참으로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정신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가치, 자유, 법치, 진실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청년이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부디 편히 잠드실 수 있길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21년 3월 10일 안국항쟁 4주기를 추모하며 청년포럼 시작 공동대표 이호령 올림. 그리고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저희 청년들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많이 꾸짖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4년 전만 하더라도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4년 전에는 정치는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긴 했지만 이제 아스팔트에서의 시다바리 역할을 정말 제 소명처럼 해나가고 있는 보면 참 저도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활동해주고 있는 우리 저 하나 잘못 만나서 정말 호전일 다 하고 있는 우리 단원들, 그리고 저희를 묵묵하게 응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선배 세대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나마 가장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이정남 열사님의 이석하 형님을 안녕하세요. 저는 이석하라고 하고 지금 유족 대표를 4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고 이정남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주 오지는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국본의 민청장님하고 호국단의 오상종 대표가 같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를 포함한 유족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향소까지 또 해줘서 저도 물론 도착해서 아버님하고 다른 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 4년이 됐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연락을 자주 해줍니다. 이 두 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건강은 어떤지, 다른 유족들의 남겨지신 미망인들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론 저도 그분들과 연락을 해서 서로서로의 어떤 그런 일신상의 어떤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그런 걸 공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또 돌아가신 지 딱 4년째 되는 날이시기 때문에 생각이 더욱더 간절하게 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하고 싶으시나 또 감염병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유튜버들께서 오셨는데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당연히 와야 할 자리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하튼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아버님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이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현재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곳을 오기 싫으셨을 겁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추모식을 할 때도 저희가 국토종단할 때 만났었는데 이 자리를 가야 하나라는 망설임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희들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몫을 묵묵히 긴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당장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 없겠지만 지금 각성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제 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이 좌익애들보다 그 진정성이 좌익애들보다 넘어가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가 언제 이 바닥을 나올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지치지 마시고 정말 지치지 마시고 묵묵히 나가면 이 네 분에게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